저희가 폐가를 리모델링 한 이후에 이 전원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는데요. 딱 1년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전원 생활에 대해서 1년 동안 느꼈던 단점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1년 동안 전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전원 생활의 전원주택 자체에 대한 단점 이야기고,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잘했던 것 같다, 이 부분은 좀 별로였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파트는 전원생활, 두 번째 파트는 이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1년간 이 전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사계절별로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. 먼저 봄은요, 저희 집은 집 뒤편이랑 이 주변이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송화가루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. 봄에 차를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했을 때 그 유리에 묻는 노란 색깔 가루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봄이 되면은 이제 전원주택에 지붕, 썬룸, 저희 집은 썬룸은 없습니다만 썬룸, 울타리 이렇게 다 쌓이는 시즌인데, 집 안에 창문을 열면 그게 집 안도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. 봄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 이렇게 창문 열고 LP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, 근데 그때 송화가루가 아주 잔뜩 들어옵니다. 저희는 뭐 꽃가루 알레르기도 없고 이게 송화가루 자체가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, 다만 이 집안 바닥과 물건들에 좀 이렇게 달라붙어서 쌓이는 게 좀 불편하다. 이 송화가루 날리는 시즌이 4월에서 6월까지라고도 하는데요. 그러면 이게 곧 봄 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위에 쌓인 물건들은 좀 먼지를 털어내고, 저희 선물 받은 물걸레 청소기가 있거든요. 그때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다음은 여름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의 단점이 가장 많지 않을까, 제 기준 단점이에요. 일단 여름에는 벌레가 너무너무 많아요.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3월인데 잠깐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한 하루살이가 10마리 정도가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지난 Q&A 영상에서도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온갖 종류의 벌레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모든 전원주택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, 저희가 이제 폐가를 리모델링 했다는 점, 그리고 바로 옆이 숲이라는 점, 그래서 더 다른 신축의 전원주택보다 더 많아요, 벌레가. 저희가 이 폐가를 리모델링한 전원주택에서만 살아본 게 아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전원생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집이 특히나 조금 심하다는 점. 두 번째는 미친 잡초가 엄청 많아요. 오늘은 2개, 다음 날에는 4개, 그 다음 날에는 8개,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어느샌가 집이 정글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저희는 이제 둘 다 일을 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집안일 조금 하고 씻고 다른 할 일 좀 하면은 그 하루가 그냥 순삭이 되기 때문에 정원까지 돌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잡초가 못 자라게 자갈을 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정말 두껍게 깔아야 합니다. 저희 집도 지금은 거의 맨 흙바닥 상태인데, 그게 처음에는 자갈을 다 깐 거예요. 이게 근데 뭐 주차하고 사람이 밟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자갈들이 땅속으로 박힌 거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자갈을 많이 깔으셔야 한다. 그리고 깔으셔도 그 사이로 잡초들이 조금씩은 납니다. 만약에 우리 집의 정원이
우리 집의 마당이 좀 넓다.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할 때 보도블럭을 이렇게 깔거나 콘크리트 작업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가을은 딱히 단점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고, 겨울입니다. 겨울은 이제 요즘에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가스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, 일단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공간이랑 생활하는 공간이랑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19에서 22도로 보일러를 틀면서 생활을 하거든요. 그랬을 때 가스비가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고 전원주택의 그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요. 저희 집이 폐가를 리모델링한 집이기도 하고, 그렇지만 저희가 단열에 굉장히 꼼꼼히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.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강원도랑 가까워서 좀 더 좀 춥고요. 그리고 좀 산이랑 가까워서 집 뒤편이 바로 숲이잖아요. 겨울에 이제 눈이 오면은 저희 집 부분만 녹지를 않아요.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것보다는 지역적으로, 이 공간적으로 좀 춥다는 점. 집 안은 별로 춥지 않은데, 근데 이제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으면은 보일러가 바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추운 지역이면은 좀 더 많이 나오겠죠, 아무래도. 이야기를 듣기로는 주변에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보면 20에서 30만 원 나오는 집도 있고, 또 더 많이 나오는 집도 있고, 집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집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가스비가 순간적인 온수 사용에 좀 크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제 저희 집은 밥을 먹고 바로바로 식세기를 돌리거든요. 그래서 좀 더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좀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어요. 어쩔 수 없이. 근데 아파트는 아래층 위층에서 우리 집까지 좀 데워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, 전원주택은 단독으로 열을 내서 단독으로 그거를 유지하고 데워야 하잖아요. 그런 점이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. 단점과 장점은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오늘 이야기한 단점들이 저희에게는 충분히 그래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단점이고, 왜냐하면 저희가 느끼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저희는 만족도가 더 높거든요. 어떤 부분은 내가 감수할 수 있는지, 어떤 부분은 내가 감수할 수 없는지, 이걸 좀 따져보시는 게 더 만족도가 높은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전원생활의 경험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,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